충격적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빠졌고 민주당 지지율은 3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과가 전혀 갑작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식고 있었다는 것을, 분노가 쌓이고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참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특히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호남과 50대가 큰 폭으로 빠졌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의 심장이 흔들린 겁니다. 코어 지지층이 식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무서운 성적표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결과를 잘못 읽는 순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왜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저의 시각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1.5%, 4주 연속 하락, 그리고 일간 흐름으로 보면 12일에는 48.1%까지 내려갔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 심각합니다. 국민의힘 44.3%, 민주당 38%,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등이 아닙니다. 이미 경고음을 넘어 정치적 체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왜곡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해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관위 때문이다. 경제 때문이다. 고환율, 고물가 때문이다. 물론 그런 요인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관위 논란도 있었고 경제 악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하락을 설명한다? 저는 그건 핵심을 피하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사에서 제일 크게 봐야 할 지점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와 전라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50대가 크게 빠졌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에서 호남과 4050은 그냥 지지층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심장이자 민주당의 엔진입니다. 정권이 흔들릴 때 버텨주고 검찰개혁을 외치고 조국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를 방어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움직였던 핵심 기반입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식고 있습니다. 이걸 선관위 탓으로만 돌린다? 경제 탓으로만 돌린다? 그건 인과관계를 잘못 보는 겁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바깥 원인으로 덮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코어 지지층이 식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정치에 분노한 사람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욕을 하든 댓글을 달든 투표를 하든 어떻게든 반응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식으면 말을 안 합니다. 전화를 안 받고 채널을 돌립니다. 여론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습니다. 굳이 잘한다고 답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중도층은 원래 정치 무관심층이 많습니다. 선거 때 분위기를 보고 움직입니다. 정치 이슈가 커지면 반응하고 조용하면 다시 빠집니다. 그런데 코어 지지층은 다릅니다. 코어 지지층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버팁니다. 속상해도 참고 답답해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다? 그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정치적 냉각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핵심도 바로 이겁니다. 지지층의 마음이 식는다는 것. 이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마음이 식으면 다시 데우기 어렵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자리로도 안 됩니다. 사과 말 몇 마디로도 안 됩니다.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원래 뭘 받으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리를 달라고 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한 건 하나였습니다. 내란 청산, 검찰개혁, 당원 주권, 민주진영의 역사에 대한 존중.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식는 겁니다. 지금 지지자들이 왜 식었습니까? 내란 청산 하라고 뽑았더니 내란 청산은 더디다고 느낍니다. 검찰 개혁하라고 뽑았더니 보안 수사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혁 정부를 만들었더니 문재인, 조국,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리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원 주권을 지켜달라고 했더니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당무와 공천에 개입하는 듯한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이현주 논란, 김남국 논란, 김용남 논란, 정원호 논란,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쌓인 당원들의 분노. 이게 하나씩 쌓인 겁니다. 지지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을 아꼈을 뿐입니다. 정권 초반이니까 참은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하니까 기다린 겁니다. 혹시라도 보수 언론에 먹잇감을 줄까봐 눌러온 겁니다. 그런데 눌러온 마음이 바닥을 뚫고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여론조사 숫자로 나옵니다. 저는 지금 그 장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이 왜 빠졌는가? 50대가 왜 빠졌는가? 핵심 지지층이 왜 흔들리는가? 지금 이 메시지를 대통령이 읽지 못하면 더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지지율 하락을 보고 또 정청래 불출마론으로 연결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논리입니다. 정청래 때문에 졌다. 정청래가 책임져야 한다. 정청래가 전당대회에 나오면 안 된다. 도대체 이 논리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정청래가 정말 문제라면 정청래가 나오게 두면 됩니다. 정청래가 정말 지지층에게 버림받았다면 당원들이 김민석을 찍으면 됩니다. 정청래가 정말 민심과 당심을 잃었다면 전당대회에서 지면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1인 한 표입니다. 그런데 왜 기를 쓰고 불출마하라고 합니까? 왜 못 나오게 하려고 합니까? 왜 지지층의 투표권을 또 빼앗으려고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정청래가 나오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하려는 겁니다. 정청래가 정말 못했으면 김민석이 압도적으로 이기게 두면 됩니다. 오히려 정청래를 나오게 해서 압도적으로 이기면 자기들 말이 맞다는 게 증명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받고 김민석도 탄력을 받고 정청래 책임론도 정리됩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안 갑니까? 왜 출마 자체를 막으려 합니까? 왜 합당 문제 때처럼 지지층에게 묻는 절차를 피하려 합니까? 결국 두려운 겁니다. 당원들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코어 지지층의 분노가 정청래 지지로 모이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지지층이 정청래에게도 실망했다면 정청래는 지면 됩니다. 그런데 정청래를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순간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 주변의 해석도 걱정됩니다. 주변에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가 선거 지고도 사퇴 안 해서 그렇습니다. 조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공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시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 지지층 때문에 중도가 떠난 겁니다.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면 대통령이 믿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 시나리오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해석은 오진입니다. 질병보다 무서운 건 오진입니다. 몸이 아픈데 원인을 잘못 짚으면 약이 독이 됩니다. 정치도 똑같습니다. 지지율이 빠졌는데 원인을 잘못 짚으면 대책이 지지층을 더 떠나게 만듭니다. 문제의 원인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핵심 지지층의 상처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뉴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조국,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흐름을 방치했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당무 개입과 공천 논란 속에서 지지자들이 대통령이 왜 저러나라고 느끼게 만든 데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지지층에게 우리가 만든 정부가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는 감정을 준 데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문조 털레유식 혐오, 모욕, 조롱을 해온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지율 회복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기반의 문제입니다. 민주진영은 돈이나 자리로 움직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얄팍한 수를 쓰면 다 알아봅니다. 이 사람들은 오래 싸워왔습니다. 언론의 왜곡을 견뎠고 검찰의 칼날을 느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악마화가 되는지 지켜봤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험한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을 조롱하고 조국을 공격하고 유시민을 비웃고 김어준을 흔들고 정청래를 악마화하는 사람들을 대통령 주변에서 본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대통령이 혹시 높은 지지율에 취해 착각하고 있었다면 이번 조사는 냉정한 각성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지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지층의 사랑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핵심 지지층의 인내도 끝이 있습니다. 문조 털레유를 외치던 자들을 옆에 끼고 있으면서 지지율이 계속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중도층은 강한 정권을 따라옵니다. 하지만 강한 정권은 코어 지지층이 만들어줍니다. 집토끼를 잃고 산토끼를 잡겠다는 건 정치 초보의 환상입니다. 집토끼가 차갑게 식으면 산토끼도 안 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이걸 오독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지지율보다 더 무서운 것을 잃게 됩니다. 바로 핵심 지지층의 마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지지율 하락이 정말 선관위와 경제 문제만으로 설명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핵심 지지층의 마음이 식고 있다는 경고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민주당의 방향, 당원 주권, 검찰 개혁, 그리고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